네, 도쿠스selb입니다. 너무 자주 인사드리죠.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저번 영상에서 달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좀 끊었었거든요. 근데 달러는 기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산에서 일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한국에 있으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100% 정도가 원화 자산, 특히 이제 부동산이 80% 정도 이렇게 이제 편중된 자산 그 모의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뭐 체감을 잘 못하시겠지만 원화가 거의 20% 정도 3년 동안 평가가 절하됐어요. 여러분들이 총 자산이 10억이라면 달러 환산을 볼 때 2억이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8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천천히 3년이라는 시간이 길잖아요. 천천히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가난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한국의 GDP 순위로 딱 보면 이게 달러 베이스잖아요. 이게 한 12위 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있던 나라들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멕시코랑 브라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달러 환산 그 GDP가 20% 정도가 줄어든 거거든요. 줄어들다 보니까 뒤에 있던 멕시코랑 브라질이 앞으로 휙 들어갔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한 10위 정도 되고 브라질이 7위 정도가 돼요. 원래 그 순위권대가 되게 촘촘하게 그 GDP 순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고만고만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1위가 이제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죠. 그리고 3위가 예전에는 일본이었다가 일본도 점점 이제 엔화가 이제 평가지면서 5위인가 4위로 떨어졌고 그 사이를 인도, 영국 이런 애들이 이제 독일이 이제 다시 이게 한 단계 올라왔는데 원화가 평가가 절하되면서 밖에서 볼 때는 한국이 되게 가난해졌고 그리고 주가라든가 모든 자산 가격이 한 20%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 아베의 세 가지 화살을 하면서 엔화 가치가 50% 이상이 폭락을 했거든요. 원화로 비교를 해봐도 원화도 루저지만 엔화는 엄청난 루저예요. 엔화는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누적끼리 비교를 해도 엔화는 원화 대비로도 거의 50% 정도가 빠졌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진짜 완전 최선진국이었는데 그리고 삶의 수준도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언터처블인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일본이 한국보다 못 산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 담화 차이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아직까지도 네다섯 배 정도 크단 말이에요. GDP 차이로는 인구도 3배 정도 많기도 하고 근데 엔화가 너무 평가가 절하되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달러 베이스 재산은 굉장히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몇 년 전이나 2년 전부터 이제 버핏을 포함을 해서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너무 싸 보였고 너무 싸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뒤로도 엔화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작년부터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투자 자산에 대한 그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니케이가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환차손 때문에 이렇게 까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달러를 갖고 계셔라. 그 얘기를 제가 재작년부터 드리고 있고 지금 뭐 1,400원 못 가고 있고 이제 1,380원이잖아요. 뭐 위아래는 뭐 50원 빠진다, 60원 빠진다, 1,330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 뭐 금리 인하하게 되면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빠지든 오르든 결국에는 원화보단 나아요. 여러분들이 뭐 빨리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글로벌리 원화는 되게 루저 자산이에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올해만 하더라도 멕시코 페소 같은 그런 화폐라든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바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도 평가가 절하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게 뭐 나라에서 의도적으로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화 자산이 많을수록 계속해서 달러 베이스로 볼 때는 손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 갖고 계세요. 뭐 지금 저처럼 달러만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안 계시겠지만 달러가 있는데 일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환율 얼마나 움직이는 거 이제 감안하지 마시고 그냥 달러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AI가 달러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드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1900년대만 하더라도 국제적인 헤게모니는 영국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 영국이 이제 완전 빌턴터리가 됐죠. 왜냐면은 전쟁을 두 번이나 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하면서 너무 많은 그 자금들을 재정을 집행을 해서 완전 정부가 파탄이 났어요. 그리고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전쟁 비용 때문에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빚을 많이 져가지고 결국에는 헤게모니를 미국한테 줘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영국이 헤게모니를 쭉 갖고 있었던 이유는 GDP도 GDP지만 무역도 굉장히 잘했었고 제조업,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시작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영국이잖아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엄청난 양의 그 모직, 면화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60년대처럼 직물을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물론 이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금이라든가 뭐 노동력 이런 것들 착취해서 그 부가 들어온 것도 상당히 크긴 크겠지만 여러분들 남미 오시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산업 기반도 피폐해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적인 헤게모니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일들이 19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미국도 목화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남부 지역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왕국이었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포드, T 모델 그리고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꽃피웠던 곳이 바로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뭐 선박이라든가 그런 경공업이라든가 중화학공업들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왔었죠.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기 시작한 거죠. 다른 나라 경쟁국들 이런데 밀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한테 밀렸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국한테 밀리기 시작했고 또 중국한테도 밀리고 이게 제조업의 헤게모니는 나아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랄까 세계주의, 신자유주의 뭐 이런 것처럼 부가가치 높은 것에만 집중했어요. 대체로 보면 이제 서비스업들이죠. 뭐 금융이라든가 뭐 문화 산업들,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평화롭게 잘 살던 시기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왔는데 미국이 이제 생각을 바꾼 게 이제 2010년대 이후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대중국 그 적자가 너무 세지니까 너무 커지니까 중국한테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제 85년도에 프라자 합의도 있었긴 했지만 근데 점점 그 중국이 미국의 GDP의 70% 정도까지 치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특히 원가를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그 밸류 체인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미국인들보다는 중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휴가도 덜 가는 것 같고 휴가를 가는지도 안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상점도 더 일찍 문을 여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있기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뭐랄까 문명국이었었죠. 많은 한국인들이 인정을 안 하겠지만 중국이 저력이 있는 민족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좀 쫓기는 부분들이 있고 제조업은 이미 다 뺏겼다고 트럼프가 얘기하지만 다 줘버린 거지 자기들이. 자기들은 더 돈 잘 벌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뭔가 빛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IT 산업에서 자기들이 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된 게 바로 AI잖아요. AI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헤게모니를 지금 쥐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더 밀고 가려고 하는데 또 복병이 나타났는데 이 복병이 바로 중국이죠. 근데 중국인데 그 복병 차원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강력한 AI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죠. 미국이 하는 것들은 중국이 바로바로 카피를 하거든요. 제가 아침 어떤 영상을 봤냐면은 어떤 꼬마 아이가 뭐 호출을 했나 봐요. 택시 호출을 했나 봐요. 근데 전기차 같은 SUV가 딱 오는데 보니까 이게 무인 택시인 거예요. 무인 택시. 우리 뭐 테슬라에서 한다는 로봇 택시 같은 거죠. 딱 오더니만 그 꼬마 아이가 그 창문 쪽 뒤쪽 창문 C필러 쪽에 뭔가를 뚝뚝뚝뚝 누르더니만 문이 탁탁 열린 거예요. 그래서 타는 거야. 그래서 쭉 출발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도 있고 이게 중국에서 로보택시가 지금 상용화된 곳들이 한 네다섯 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거든요. 지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물론 미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지금 웨이모가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곳들 이런 곳들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그 웨이모 택시를 봤는데 차 두 대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쇼츠로 올린 거 영상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제 차로 쫓아가려고 하는데 워낙 빨라가지고 전기차 어떻게 쫓아가요? 그 프리우스가 정말 빠르게 두 대가 그냥 쉬 지나가더라고요. 사람도 안 태운 차 아무도 차 안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애리조나 피닉스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그 신도시예요. 모든 그 길들이 쭉쭉쭉 바둑판처럼 딱딱딱 돼 있어가지고 뭐 커브라든가 이런 것도 잘 없고 굉장히 편한 운전하기 편한 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곳들, 그러니까 뭔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좀 쉬운 곳들, 뭐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좁은 길이 많거나 막 땅이 우두두들거리거나 변수가 많거나 무단횡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되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걔들 되게 빨리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애리조나 피닉스는 굉장히 바둑판 곳인 저로 이렇게 딱딱딱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자율 주행을 하기 쉬운 곳들부터 제 생각에는 웨이모 택시 서비스가 된 것 같아요. 몇 군데 안 된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언터처블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침에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이렇게 AI에 있어서 지금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탑2라고 해야 되나? 탑2? 중국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AI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이게 로컬 서비스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 헤게모니를 어떻게든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AI뿐만 아니라 뭐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미국 안에 있는 그런 블록체인 거래소 말고 해외에 있는 블록체인들은 뭔가 불법적인 게 보인다 싶으면 바로바로 가차없이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과징금 때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 앞서 영국이 갖고 있었던 그 면화라든가 이런 직물 산업의 엄청난 그 강점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헤게모니를 장악을 했다면 지금은 미국이 1차적으로 전반기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이라든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뭔가를 이렇게 일어났다면은 지금은 IT와 AI 뭐 같은 AI가 IT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범주긴 하죠. 이런 쪽에서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뭔가 규제를 만들고 있어요.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IRA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연장성산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보다도 상당히 큰 수준의 충격이 AI를 통해서 모든 게 많이 바뀔 거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전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이 유튜브도 몇 년 안 했으면은 저는 살아남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요즘 그 돈 들이지 않고서도 챗 GPT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화 같은 것들 쇼트 필름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야 이거 실제로 뛰는 게 필요 없겠다. 뭐 드론샷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는데 드론샷 보고 있으면 이제 힘들게 드론을 날릴 필요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인터넷 기반으로 노마드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난감할 수 있겠다.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달러예요.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두 AI 기업들, IT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산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경 단위인 것 같아요. 경 단위. 미국에서 뭐 지원한다, 뭐 한다, 뭐 트릴리언 달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수준의 돈들이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죠. 또 미국 주식도 계속해서 사고 있고 또 채권도 막 사고 있고 달러에 대한 수요는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특히 중국과 유럽이 저렇게 족뱅이를 까고 있잖아요. 유럽은 계속해서 힘들어진 병자의 상태고 중국도 지금 부동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유럽과 중국에다 투자 안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해봤자 단타 치고 나오잖아요. 대부분 가면 다 결국에는 미국이에요. 저도 처음에 2017년도에 해외 주식을 시작할 때 첫 해까지는 중국 주식도 있었어요. 일본 주식도 있었고 홍콩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1년 정도가 지나니까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그때도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이었거든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장이잖아요. 나스닥. 근데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그때는 진짜 과열 중에 과열이었고 지금은 과열인데 약간 긴가민가한 과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돈을 벌어서 파이어 하신 분들 많죠. 지금 파이어 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주식을 한 분들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한테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손 빨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2017년부터 들어온 사람인데 나는 당신 그렇게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지. 그때부터 주식을 했던 분들이 아니라면 그때 그런 분들은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에서 단타 치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지금까지 질질 있을 상황일 텐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AI를 이길 수 있는 나라, 미국의 AI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중국 정도? 근데 그 둘은 경쟁하기보다는 중국은 로컬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글로벌리 하는 서비스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여러분도 페이스북도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중국의 AI 서비스를 로컬에 있고 뭐 시인 테무 이런 정도, 뭐 틱톡 정도 이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은 중국의 AI 서비스가 해외로 나간 것을 계속해서 막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 제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트럼프는 정말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에 TSMC한테 계속 막말을 하고 있고 바이든도 같은 날 ASML에다가 재갈을 물렸죠. 자꾸 중국한테 장비를 수출하지 말라. ASML이 뭐 EUV도 수출하지만 DUV도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물량으로 볼 때는 DUV 수출이 EUV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한 거 하지 말아요. 왜냐면 DUV 가지고 지금 중국이 7나노 공정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기계는 후져도 뭔가 공정상의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하면 EUV만큼 아니더라도 분명히 혁신적인 뭔가를 생산 공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AI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글로벌 헤게모니를 새롭게 이제 쥐어버린 미국이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그것 때문이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생겨났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157조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157조거든요. 그럼 157조면 거의 지난번에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한 그 무기 규모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미국에다가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달러의 미래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달러가 별로면 이제 이걸 팔고 다른 자산에 가야 되는데 다른 자산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매력적인 자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유로는 별로 이렇게 유로존 자체가 요즘 들어서 말이 많을 정도로 성장률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됐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16년도쯤에 중국이 유럽의 GDP를 앞질렀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4%에서 5%대 성장 계속하고 있었고 그 뒤로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잘해봐야 1% 2% 뭐 이 정도 선에 이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시사한 바가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위안화가 국제적인 통화가 되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그 페트로 달러가 사실 1970년대 달러가 더욱더 세계적인 그 자리를 공고하게 됐는데 사실 미국 자체가 지금 석유를 스스로 뽑아다가 쓰고 있고 수출까지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우디가 선포를 했잖아요. 우리 이제 페트로 달러 안 하겠다. 되게 큰 뉴스거리긴 한데 근데 큰 뉴스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달러로 결제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뭘로 결제할 거란 말이야. 뭐 그 사우디 화폐로 결제할 것도 아니고 뭐 위안화로 결제할 것도 아니고 위안화를 각국에 있는 그 석유 업체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위안화가 자유롭게 이렇게 굉장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소규모 금액들이야 조금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큰 규모들 만약에 내가 석유를 한 1,000억 정도 산다 그러면 위안화가 이만큼씩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보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위안화를 사려면 결국에는 달러로 사야 되거든요. 원화로 위안화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달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달러 샀다가 이제 위안화로 사야 되는 이렇게 뭐랄까 두 번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수수료가 두 번이 나가는 거죠. 비드엑스 스프레드가 두 번 나가는 거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그 달러를 갖고 있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외환 모의고에 있어서 대부분을. 근데 위안화를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리고 달러도 계속 받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의 그 결제 체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달러의 그 무역에 있어서 그 결제 비율이 60% 정도 되거든요. 60%? 60% 되는데 이게 꺾기가 당장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사우디 자체도 석유를 팔았는데 돌아온 돈이 달러라든가 뭐 그 외의 것들, 그 외의 화폐들이 들어온다면은 귀찮죠. 그리고 위안화는 계속해서 지금 평가가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빈살만이 약간 헛짓거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해봤자 미국이 좋아하겠습니까? 더 싫어하지. 지금 미국은 빈살만을 갈아치우고 싶을 거야. 죽이고 싶을 거야 아마. 오늘 아침에 뭐 짤 같은 게 하나 올라왔는데 9년 동안인가 10년 동안인가 일본에서 아침에 달걀 볶음과 달걀 오므라이스를 매일 아침마다 먹고 돈을 아껴가지고 9억을 모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엔화가 10년 넘게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나는 가난하다. 달러 베이스로 볼 때 난 너무 가난하다.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일본은 저렇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실 텐데 일본 불쌍하다. 저 사람 불쌍하다 하실 텐데 한국도 2년 사이에 20%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30-40%만 더 빠지면 일본 꼴 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GDP 순위가 지금 10위권에서 뒤로 밀려나서 터키 막 이런 나라들하고 비슷해질 수 있거든요. 외환위기 터키가 한 19위 정도 할 것 같은데 나라가 그 모양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구도 많고 나라가 크거든요. 자원도 많고 그래서 그 정도로 버티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건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금모으기를 막 했었잖아요. 금모으기를 막 했던 것처럼 이제는 달러를 모아서 갖고 계세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무슨 인도 사람들이 루피아 환율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금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모은대요. 금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중국이기도 하지만 인도 사람들도 되게 그걸 좋아하거든요. 치렁치렁하고 자랑하러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금 말고 달러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년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